네, 저희가 오랜 시간 함께 고생한 끝에 드디어 할아버지의 6.25 전쟁 참전 수기책을 완성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할아버지.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 상당히 감개무량합니다. 이제까지 체험기를 쓰자고 애썼는데 힘들어했던 차에 우리 예쁜 소녀가 완성시켰습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할아버지께서 친필로 작성하셨던 6.25 전쟁 참전 기록이 누렇게 종이로 발해버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글을 읽어보면서 6.25 전쟁에 직접 참전하시면서 얼마나 긴 시간 고생을 하셨을까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이렇게 컴퓨터를 나란히 보면서 같이 책을 써봤는데 이렇게 하나의 책을 완성하게 돼서 저도 정말 뿌듯합니다. 그럼 할아버지,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내용이에요? 이 책은 6.25 사변남연설에 내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또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거를 이야기한 책입니다. 할아버지, 그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나는 북에서 태어나서 대학교 1학년 때 6.25 사변이 일어났는데 나는 그 당시 남한의 자유를 갈망하여 남한에 내려왔습니다. 그래갖고 묵호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국군에 입대되어갖고 동부전선에서 많은 전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민군한테 붙잡혀 인민군 훈련을 받고 또 인민군에 되어서 전방에 배치되었습니다. 배치되어 유엔군하고 싸우게 되어 그 당시 나는 기순해갖고 유엔군의 부산 보르시온소 피해대우로서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북쪽으로 판문점에 올라와서 거기서 심사를 받고 석방되어 그때 비로소 자유의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한민국 자유 만세하고 모두 즐겁게 고속은 높이문설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아버지께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라고 하셨군요. 그럼 할아버지 6.25 전쟁 이야기를 왜 책으로 펴내고 싶으셨어요? 비참한 전투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부상당하고 했는데 나는 참 그 가운데에서 몇 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그것을 면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는데 살아난 그 기적을 후세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고 전쟁이란 것이 얼마나 고되고 슬프고 위험한 것인지 정치인들한테도 알려서 이 세상에 앞으로 전쟁이 없도록 평화 유지를 해줬으면 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국군에 계실 때 어떤 임무를 수행하셨어요? 나는 묵호에서 국군 군사훈련을 받고 기업연대 독립연대 수색대에 배치받았습니다. 동해안 산악지대를 수색하였으며 오대산, 설악산, 고성산악지대, 행동원 등 많은 산정주를 하고 수색활동을 하였습니다. 인민군의 위치와 규모를 알아갖고 그 정보를 연대본부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셨군요. 할아버지 군대에서 매 순간이 힘드셨겠지만 특히 정말 힘들었던 순간을 손꼽아 보자면 언제였어요? 그거 참 힘들었던 거는 한진부 전투에서 저한테 포위당해갖고 포위망 을 뚫치게 내 혼자 고지에 있는 적들하고 싸웠는데 그때 당시 나는 은폐지가 참 좋은 데서 적을 사격했는데 그 사격 시 인민군이 행운에 내 형님이나 내 친구들 북한에 있는 여러 친척들이 아닌가 해갖고 많이 걱정을 하고 쏘자니까 마음이 참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단 그때 내 생각에 아니겠지 우선 살고 이 고지를 점령해야 되겠다 하고 사격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올라가서 보니까 내가 걱정했던 형님이나 친구 아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이때 총을 쏠 적에 진짜 어려웠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또 하나 더 한다면 울전사 가까이서 수색을 할 적에 새벽에 적들이 이장해 갖고 왔는데 어떤 개인집에서 우리가 적군에 포위당해 갖고 움직이지 못할 때 마지막에 생각은 이거 어떡하나 죽었구나, 이거 어떡하나 죽었구나. 그 몇 마디만 저절로 나왔어요. 완전히 죽을 고비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최후에 할 수 없다. 한번 총 쏘고 죽자. 그런 용감성을 가지고 적과 싸우고 포위망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적군들은 후퇴하였습니다. 네. 포위되면은 정말 이대로 끝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럼 할아버지 수색대에서 잠은 어떻게 주무셨어요? 바쁘게 전투하시느라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느라고 숙소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시지 못했을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 가정에서 잔다는 것은 예의한 일입니다. 야외에서 자는 게 대부분이죠. 군에서 불악의 주두나문살에 따뜻한 방에서 자보기는 손꼽을 정도였습니다. 수색 때는 낮에 산악지대 수색을 주로 나갔고 밤에는 그 지대를 포초를 사는데 수색대원들은 잠에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포초는 꼭 서야 되니까 할 수 없죠. 포초하는 그 자리에서 자는데 포초는 주로 산고지에서 하니까 노지에서 그대로 자는 거죠. 포초 서문설에 자는데 서서 포초를 설 때는 서서도 좀 잠자고 또 누우면 잠이 더 잘 오죠. 누워서 잘 때도 있고 그런 일은 참 드물지만 참호를 만들어 갖고 참호에서 포초 설 때는 참호에서 한쪽 벽 쪽에다가 몸을 대고 잘 때도 있고 그때 자기 위치에 따라서 자는 것이 보통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설 적에는 교대교대 자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또한 혼자서 포초를 설 적에는 그것도 참 잠에 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수색 때 잠은 제2의 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이 참 무지 많이 오는 중 산고지 다닐 적에 잠에 흡수돼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생활하면서 잠을 잘 자는 게 필수인데 그때 전쟁 중에 잠도 못 주무시고 진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럼 할아버지 이번에는 전쟁이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뭔가 기분 좋았거나 힘이 나는 순간도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죠. 근데 특히 제가 제일 기쁘고 한 것은 하진부 전투였는데 하진부에서 우리가 완전 포위당해갖고 포위망을 뚫어야 되는데 적군이 사격하기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을 때 우리 아군은 너무 분열되고 해서 나는 아군의 무리에서 혼자 빠져나와갖고 고치가 눈 위에 덮여서 군복을 벗고 흰 네이대로 이장하고 산고지를 움직였습니다. 그때 나는 이북에서 귀중하게 가져온 학생증을 그들한테 발휘될까봐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산고지를 타고 올라왔는데 마침 적군들이 내 눈에 띄었습니다. 적들은 나하고 반대방으로 사격을 하면서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봐도 내가 이장했기 때문에 국군인지 적군인지 판단하기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야 나는 그 고지를 혼자서 문지를 수 있었습니다. 문지르고 산고지에 올라가니까 나의 공격으로 인민군의 전사자만 내놓고 그들은 앞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나는 상당히 기분 좋았습니다. 그들은 아군이 많이 올라오는 줄 알고 앞산으로 도망간 거로 추측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인민군이 모두 도망가고 국군이 포위망에서 탈출해서 고지를 점령한 것은 정말 대단한 전공이신 것 같아요. 그때 진짜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또 전쟁 중에 다른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몇 가지 좀 기억하고 있는데 북에서 남쪽에 나올 적에 미군의 수송선 탔는데 그 화장실이 크고 어찌 청소를 잘했는지
화장실이 같지 않을 정도로 넓고 깨끗했다. 그런데 나는 소변보라이지에 들어갔는데 여러 사람들이 소변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세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세수하는데 좀 넓적한 뭐 있었는데 네. 그 물이 깨끗하니까 모두 거기에 손도 씻고 세수도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세수도 하고 손도 씻는 곳이구나 하는데 구해 보니까 그거는 대변기라고 하더라. 네. 그래서 나도 지금도 놀란 것이 대변기가 왜 그렇게 깨끗했는지 그건 좀 알 수 없었다. 그런 좀 우스운 얘기 좀 있었어. 와, 근데 진짜 할아버지 대변기에 세수를 한다는 일은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네요. 그럼 할아버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할아버지랑 같이 전쟁 수기책을 정리하고 다듬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같이 할아버지랑 일하면서 항상 할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는 70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당시의 일을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그걸 쓰다가 그때 당시에 계절이 언제였는지, 시간은 언제쯤이었는지, 날씨는 어땠는지, 그때 당시 지도상의 위치는 어디쯤이었는지, 또 전우들은 뭐라고 말했는지 이런 것들 질문을 드릴 때마다 할아버지께서는 생생하게 기억해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금까지 오랜 시간 지난 전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때 나는 수색땡으로서 너무도 고생스럽고 비참한 전투장에 있어서 그 비참함이 너무도 커갖고 그 자극이 내 머릿속 깊이 내에 박혀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도무지 하나하나 머릿속에 잊어지지 않고 잘적이나 꿈에서나 종종 그것이 기억되고 그때 생각이 잠깁니다. 이에 전쟁이 끝난 후 30대부터 기억이 나는 것을 하나하나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네. 그럼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우리 이 책을 읽어주실 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전쟁이란 것이 이렇게도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세상에는 전쟁이란 것이 없었으면 좋고 언제나 평화 공존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할아버지 90대 중반의 연세로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참전 이야기 책은 전쟁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것인지 일반 병사 입장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쓰신 책 많이 읽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녀도 이번에 이 책을 만난다고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